나의 학창시절 2명의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 먼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유덕진 선생님. 30대 초반의 젊은 남 선생님이었다. 베이지색 면바지에 푸른 계열 셔츠를 주로 입으셨는데 수시로 손목 냄새를 킁킁 맡는 버릇이 있었다. 나와 동진이가 같이 있으면 우리 쪽을 보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사내 녀석 둘이 붙어있으면 쿰쿰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하면서 그리고는 자신의 손목 냄새도 다시 한번 킁킁 맡았다. 장난으로라도 냄새 난다는 말이 듣기 싫어 늘 비누로 몸을 박박 씻었지만 다음번에도 선생님은 우리를 보며 쿰쿰한 냄새가 난다고 웃으며 말했다. 나와 내 친구 동진이는 위축됐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다른 친구들도 우리가 지나가면 냄새 맡는 신용을 했다. 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 아빠와 둘이 살았고 동진이는 부모님이 이혼해 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어서 선생님이 더 우리를 무시하나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동진이와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서로 비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같은 반인 소라, 지석이, 현호, 지혜 등 소위 잘 노는 친구들에게는 관대했다. 소라가 아 선생님 그냥 삼촌이라고 부를래요. 덕진이 삼촌! 이라고 장난을 치면 하하하 웃으며 똑같이 장난을 쳤다. 지석이가 교실에서 뛰다가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과 부딪혔을 때는 아이 천천히 좀 다녀라 이 녀석들아 하고 웃으셨는데 동진이가 뒷문을 나가다 선생님과 부딪혔을 때는 앞을 잘 보고 다니지 않는다며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셨다. 그리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손을 들고 있게 했다. 나는 내성적이기도 하고 소심한 편이라 교실에서 말이 거의 없었고 쉬는 시간마다 만화를 그리는 것이 취미였다. 동진이 역시 나와 비슷했다. 만화를 그리거나 책을 읽었다. 나는 창작해서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은 지석이가 다가와서 내 그림을 빤히 보더니 말했다. 야, 나 그 그림 주라. 여친한테 내가 그렸다고 뻥치게 좀 줘봐. 한 주 내내 공들여서 그리고 있던 그림이었다. 아직 명암도 넣지 않아 완성되기도 전이었다. 내가 안 된다고 말할 틈도 없이 내 그림을 휙 빼앗아 자기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가져갔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그림을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허공에 날려버렸다. 그리고 현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찐따 같아 이런 거. 자리에서 일어나 내 그림을 주우러 갔다. 내가 그림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석이가 먼저 낚아채더니 자기들끼리 내 그림을 서로 날리고 잡고 웃고 떠들고 밟아 찢어버렸다. 그러더니 지석이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 미안? 그때 선생님이 들어왔다. 나는 목구멍이 꽉 막혀 누구 하나 괜찮아? 하면 바로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것을 참았다.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지석이는 아, 친구들끼리 장난한 거예요 라고 답했다. 선생님이 내 그림을 집어들더니 말했다. 이런 쓸데없는 그림 그릴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 더 봐라. 에? 그리고 책을 읽다 멍하니 우리 쪽을 보고 있는 동진이에게 그거 판타지 소설이지? 꼭 반에 하나쯤 저렇게 판타지 소설 읽는 애들이 있다니까. 너무 너의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아무 쓸데없어. 선생님은 동진이가 어떤 책을 읽는지도 모르면서 애들 앞에서 우리 둘을 폄하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지석이 패거리는 우리를 은근히 괴롭혔다. 냄새가 난다는 둥, 엄마 없냐는 둥,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아 미안 사과했다 크크크 였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동진이와 함께 교무실을 찾아가 친구들의 괴롭힘에 대해 선생님께 털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동진이는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했다. 선생님이 너희 가르치는 것만 일이 아니야. 처리할 일이 태산이야. 어? 지석이랑 다 활발하고 잘 놀잖니. 너희가 너무 조용해서 잘 못 노는 건 아니니? 이번 기회에 너희가 성격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떠니?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바뀌었고 우리는 교무실을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조회 시간. 친구들끼리 다 친하게 지내라 라는 말로 시작한 아침 조회. 선생님이 말했다. 우유급식 무료로 먹는 애들 손 들어봐. 설문지 작성해야 되니까 얼른 손 들어봐. 동진이가 머뭇머뭇거리며 손을 들었다. 더 있잖아. 얼른 손 들어. 우유 공짜로 먹는 애들. 2명 정도가 더 손을 들었고 나는 도저히 손을 들 수가 없었다. 우유급식을 무료로 지원받아 먹고 있지만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덕진 선생님은 이런 나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이어서 말했다. 김준호? 왜 손 안 들어? 너 공짜로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공짜로 먹는 애들이 이번 학기 우유 당번하는 거야. 그 목소리, 다그침, 친구들의 표정, 마흔이 된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은 현오석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다. 역시나 30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무뚝뚝하고 약간은 무서웠다. 학교가 몇 없는 곳이다 보니 성향이 비슷한 나와 동진이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로 함께 입학했다. 운 좋게 같은 반이 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두려움과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났다. 여전히 조용한 우리는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이 지냈다.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선생님은 다들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으니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점심시간에 면담을 하겠다고 했다. 번호 순서대로 면담이 이루어졌고 동진이가 나보다 먼저 면담을 하고 왔다. 그리고 내 순서가 되었을 때 떨리는 손으로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평소에도 잘 웃지 않고 칼 같은 분이라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 어색할 것도 걱정이 됐다. 나를 발견한 선생님이 오라고 손짓했다. 점심시간이라 다른 선생님들이 없어서 더 어색한 교무실. 담임 선생님 자리 그 앞에 앉았다. 선생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 매일 그림 그리던데 뭐 그리는 거니? 깜짝 놀랐다. 내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실 줄도 몰랐고 내가 만화 그리는 것을 알고 있을 줄은 더더욱 몰랐다. 저 그냥 그리고 싶은 거 상상해서 그려요. 그래? 언제 한번 선생님 보여줘. 선생님도 그림 좋아해서 관심이 많거든. 이 말을 시작으로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중에 커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적은 언제인지 등등을 물어보셨다. 집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계신지, 왜 아빠랑만 사는지 등은 물어보지 않으셨다. 그리고 며칠 후 체육 시간. 배가 아파 수업에 안 가고 양호실에서 약을 타다 먹고 교실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교실에 있는 것이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날. 현오석 선생님께서 혼자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교실에 들어오셨다. 준호, 괜찮니? 약을 먹고 괜찮아졌지만 괜찮다고 하면 운동장에 나가라고 할까봐 괜찮아졌는데 아직 다 나은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그래, 선생님은 3교시 수업이 없어. 선생님께서 가시지 않고 멀뚱히 서서 말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살짝 삐져나온 그림을 보더니 구경할 수 있겠냐고 했다. 나는 창피했지만 왠지 선생님께는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았다. 지금까지 그린 만화 노트를 보여드렸다. 몇 장을 넘기던 선생님이 말했다. 아, 진호는 정말 센스가 타고났구나. 너무 참신하고 그림이 독창적이다. 이대로 계속 연습하다 나중에 만화가 해도 되겠어. 나는 생전 들어본 적 없는데 그림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들었다.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산뜻했다. 내 그림에 대한 지지자가 생긴 것 같아 든든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공부는 놓으면 안 돼.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림 꾸준히 그리면 나중에 선생님이 준호한테 사인 부탁할 날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1대1로 보면 따뜻한 선생님인데 반 애들 다 같이 있을 땐 원칙적이고 약간은 무뚝뚝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침 조회 시간이 끝날 즈음 선생님이 말했다. 준호는 조회 끝나고 교무실로 와서 프린트물 가져다 아이들 나눠줘. 조회가 끝나고 교무실로 갔다. 선생님이 무료 급식 프린트물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 내가 사인을 하자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국어 프린트물을 건네주었다. 선생님 과목이 국어인데 수업 시간에 직접 주셔도 되는 걸 나를 위해 배려해 주신 거다. 혹시나 어린 내 마음이 다칠까 어른이 배려해 주셨다. 중학생 때와 달리 나는 우리 반에서 누가 무료 급식을 먹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다.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의범절과 도덕은 반드시 지키라 했던 선생님. 공부는 못해도 되지만 성실하지 못한 건 안 된다 했던 선생님. 그 무엇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반 죽여놓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던 선생님. 처음에는 융통성 없어 보이는 선생님을 싫어하고 뒤에서 욕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면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는 날은 많은 친구들이 섭섭함에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이 너무 가두고 철저해서 미웠지. 그래도 난 너희에게 미움받고 말겠다.
내가 미움받는 대신 너희가 어디 가서 못 배웠던 소리 안 들으면 그걸로 됐다. 너희는 천성이 착한 아이들이라 어디서든 잘할 거라 믿는다. 선생님은 너희가 행복하게 산다면 그보다 바랄 것이 없다. 남에게 못된 짓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잘 살아라. 오늘은 우리의 참된 선생님, 현우석 선생님이 33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을 하는 정년 퇴임식이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동진이와 나 그리고 1학년 일반 친구들이 상당수가 카페에 모여 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릴 적에는 창피하거나 자존심이 상해 못했던 말들을 했다. 호석이라는 친구는 아빠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 못 참고 뛰쳐나와 우연히 길거리에서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 자취방에서 3일간 같이 자고 등교한 이야기를, 지영이는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몰라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 아빠마저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경청하며 들어주시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심어주셨던 일을, 동진이는 할머니와 살아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정신적 지주이자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가 되어주셨던 일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생각보다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나 그게 아직 여물지 못한 어린 시절이라면 어른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인생 방향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 에이, 그 그림 쓸데없고 볼품없다. 시간 낭비다. 라고 말했던 유덕진 선생님의 말을 듣고 좌절했던 나는 야, 정말 그림 센스가 타고났구나. 공부 놓지 말고 그림 꾸준히 그리면 좋은 만화가가 되겠구나. 라던 현우석 선생님의 말에 힘입어 충분히 밥벌이하는 웹툰 작가가 되었다. 안 하겠다고 손살에치던 걸 수많은 제자들이 우기고 우겨 마련한 현우석 선생님의 정년 퇴임식장. 머리가 하얗게 센 선생님이 입장하시고 어느새 나이 먹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촉촉하게 차오른 선생님의 눈빛에서 지난 시간의 아쉬움과 뿌듯함이, 흐뭇하게 차오른 제자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경의와 감사함이 느껴졌다. 선생님이 말했다. 참 고맙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께 외쳤다. 고맙습니다, 선생님.